그러니까 저스트의 저스입니다. 요즘에 이제 부동산 때문에 많이 지금 들썩들썩거리죠. 자,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을 할 거다라고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올라갈 거라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저도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근데 장기적으로 하락은 웬만하면 지방에 있는 그 부동산들은 그 하락을 면치 못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이라든가 혹은 강남이랑 가까운 신도시는 그래도 좀 약간 방어를 할지 몰라도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방어를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도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거다. 그렇게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지만 근데 요즘에 부동산 돌아가는 추세 보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닌 것 같은 생각도 솔직하게 들어요. 근데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은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세금 같은 것 때문에 이 세금을 못 낼 수 있는 그런 50대라든가 60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은퇴한 세대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생활비도 나가지만 관리비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만 그 세금 내는 거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겠고 사실 이런 분들이 좀 부동산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단기간에는 절대로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지금 그거는 좀 아니지만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뭐라 그래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던 모든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뭐 7월 10일 날 부동산 정책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이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번에 이제 1주택자들, 충격의 재산세 너무 많다. 이게 정말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이게 2017년도부터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 중에서 84%가 1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자 중에서 95%가 9억 이하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지방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들이 9억 이상으로 올라가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7월 10일 부동산 정책은 그러니까 다 주택자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집 가지고 있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짜 개수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들도 이 진짜 재산세, 종부세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대, 60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은퇴한 세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무원 출신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이라도 받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은 덜겠죠. 하지만 일반 회사원 다니고 그냥 은퇴하신 분들은 퇴직금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앞으로 노후 자금으로 계속 써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라고는 딱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살 집 한 채밖에 없고 자신들이 정말 소소하게 사는데 이 1주택자들한테까지도 투기자라고 정부는 몰아가면서 결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주택자들조차도 집을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갖고 이걸 팔아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현재 집주인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팔아야 하나 해갖고 그 집을 내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집을 내놔도 무주택자, 그러니까 30대, 40대 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그 집을 살려고 해도 대출 한도를 엄청나게 줄여놔갖고 구매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매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내놔도 문제, 집을 안 내놔도 문제.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전 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웬만하면 다 선정이 돼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 사람이 좀 살만한 곳, 뭐 과천, 평촌, 분당, 판교, 광교, 뭐 이런 영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약간 요즘 신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대체적으로 뭐 최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놔서 대출 한도가 웬만하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집값이 이번 정권 들어서서 서울, 경기 지역 역대급으로 지금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매매하려는 사람들이 매매를 주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너무 폭등이 돼갖고 가격이 너무 비싸져갖고 못 사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만약에 들어갔는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때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라도 매매를 주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집을 팔아도 세금으로 다 뜯겨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 얻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 집이 아니라 쳐도 지금 집을 팔아도 더 좋은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집을 내놓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갖고 지금 뭐 이거를 안 내놓으면은 또 세금 때문에 또 문제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집을 가진 자 그대로 떠안고 그냥 뭐 영원히 세금 내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 또 집을 못 가진 사람들 그대로 그냥 계속 해갖고 그냥 니들은 그냥 우리가 지금 뭐 세금 그 뭐 부담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무주택자로 살게 해줄 테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말도 안 되게 지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집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이게 지금 현재 그 부동산을 그 구매를 하거나 혹은 부동산을 뭐 팔거나 하는 그런 그 세대들이 지금 뭐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뭐 완전히 그냥 뭐 붕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청약을 실제적으로 청약에 당첨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좋은 거예요. 하지만 청약에 당첨이 될 확률이 그렇게 높냐 이거예요. 까놓고 얘기해갖고 가장 크게 지금 뭐 젊은 층들, 30대 층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가에서 그 뭐 뭐라 그래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부부들 뭐 특별 우대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40대, 50대들은요. 그동안 적금 붓고 뭐 아니 적금이란다. 청약 붓고 뭐 해갖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청약에 대한 그런 너무나도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해갖고 제대로 청약 받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대, 50대, 60대 가면 뭐 어떻게 돼요? 이 집을 내가 팔아도 어디 갈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올랐으니까. 그렇다고 해갖고 세금을 또 적게 내냐? 그것도 아니죠. 세금도 엄청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동산이 지금 폭등을 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또 중국인들의 차이나머니, 지금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지 한국에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순유입 자금이 규모가 크지 않다 그래도 영향이 커서 그 금세 상승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이 빠르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뭐 폭락 옵니다, 집을 사지 말고 어쩌고 얘기하시는데, 집을 지금 당장 뭐 돈을 어디서 진짜 말 그대로 뭐 대출 끌어당겼고 연끌하고 뭐 사채까지 써갖고 진짜 그런 식으로 집을 사는 거는 정말로 안 되는 거고요. 집을 사더라도 좀 현명하게, 좀 그러니까 솔직하게 현명하게 하는 이런 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지금 뭐 답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부동산을 산다고 할 때 경매라든가 진짜 청약, 이거 두 가지밖에 솔직하게 뭐 노릴 게 없다고 저는 솔직하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연끌을 해서라도 지금 뭐 부동산 꼭 사야겠다 하면은 그 지하철이 바로 들어오는 그런 곳 아니면은 좀 힘들어요. 근데 또 지하철 들어오는 곳은 또 가격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가는 게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좀 약간 집 사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근데 또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찌르면 찌를수록 계속 오르니까 참 저도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폭락론자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폭락한다 어쩐다 하지만 쉽게 지금은 폭락을 할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봐서라도 그래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 1주택자들 이 사람들만큼은 솔직하게 진짜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산세 이렇게 높여놓게 하면은 지금 부동산 터집니다. 지금 누구 하나 제대로 맘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부동산에 보통 사람들이 70%
넣어놓고 30%는 내가 지금 뭐 유동자금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 없어요. 보통 웬만해서 부동산 오를 거 생각해갖고 다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많고 빚 갚느라고 하우스포어를 전략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뭐 빚만 갚다가 이제 뭐 평생 뭐 세월만 계속 흐르게 되는 형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을 잘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진짜 의지가 있는 건지 정말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뭐 지금 부동산 충격의 재산세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갖고 지금 현재 요거 알아봤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또 뭐 주식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안전 자산이라고 뭐 생각을 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식은 삼성전자 같은 거 그런 거 아니면 어중간한 회사는 사실 주식 장난 엄청나게 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주주들이 돈을 벌기 힘든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식은 사실상 그래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고 뭐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없어도 되는데 집은 부동산에서 집은 어떤 거예요? 일반 서민층들이 부동산, 집, 본인 거주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라인이 이렇게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통적으로 이제 재산 70%가 이제 거의 집에 이제 묶여 있는 형식이죠. 70%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것도 뭐 아파트가 팔려야지 뭐 현금화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유가 본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또 바로 현금화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팔아도 내가 어느 다른 곳으로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부동산을 지금 잡는다는 형식보다 어느 정도는 지금 뭐 투자적인 그런 부분도 뭐 물론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재산세 세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먼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지금 정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동산 양도세 지금 정부 정책이죠. 완전히 지금 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거는 부동산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누구 하나라도 지금 현재 어떤 세대라도 지금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둘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부동산 오늘 제가 저 뭐야 그 세금 때문에 정말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영상 한번 제작했는데 아무튼 지금 문제가 커요. 그래서 앞으로 좀 약간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약간 더 조사를 해갖고 좀 확실한 그런 뭐 대체 방안이 없으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정리를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저스트웹 졌습니다.